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이타도리 유지가 스쿠나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유지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후 주술고전에 입학하고 마이토와의 싸움에서 스쿠나의 술식을 사용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토 주술고전과 도쿄 주술고전의 교류회가 시작되고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유지를 본 눈빛이 남달랐는데 그것은 바로 교토고전의 학장 가쿠간지가 그들에게 유지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그들 입장에서 유지는 그저 저주를 받은 인간, 사고로 위장해 죽인다면 고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지에게 가장 먼저 뛰어나가 공격을 퍼붓은 건 바로 토도 아오이. 그는 교토고전의 최강으로 이미 1급 줄사로 활동하고 있는 괴물이었죠. 토도는 유지와 육탄전을 벌이며 유지를 마구마구 패버렸지만 유지는 강인한 맷집으로 쓰러지지 않았고 점차 토도의 채수를 몸으로 익히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토도는 자신과 싸우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유지를 보며 흥미로워했고 유지의 모든 힘을 끌어내고 싶어 술식이 있다면 술식을 써보라고 했죠. 그러자 유지는 너도 술식을 안 쓰고 있지 않냐며 인간을 상대로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토도는 재밌는 녀석이라며 그럼 남자답게 주먹으로 승부를 보자고 다시 난타전을 펼쳤죠. 그러다가 토도는 유지의 경정권에 대한 것을 알아챘고 흑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팁을 알려주며 자신에게 한번 흑섬을 성공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신명나게 싸우고 있을 때 고전에는 장막이 쳐졌고 고전 안에는 여러 주저사들과 특급주령 하나미가 진입을 하게 되었죠. 하나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고전의 술사들을 발라버렸고 유지는 예전에 한번 느꼈었던 주령의 기운을 느끼고서는 토도와의 싸움을 멈추고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토도는 유지가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미를 상대로 흑섬을 시연해보라며 흑섬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네가 죽더라도 난 지켜만 보고 있겠다고 했죠. 하나미는 자신을 상대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곧바로 참교육을 해주겠다며 유지에게 덩쿨스식을 써 발밑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지는 뛰어올랐고 하나미는 그걸 노렸다 라고 하며 땅을 솟아오르게 그대로 유지를 꿰뚫어버리려고 했죠. 토도는 도와줘야 하나?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유지는 칼을 시연해 그 땅을 통째로 베어버렸습니다. 토도는 저게 유지의 수식인가? 라며 벙쪘고 유지는 그대로 멀리에 있는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또 한 번 날렸죠. 하나미는 순간 뭔가가 날아온다는 거 알아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카이의 속도는 압도적이었기에 이미 몸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지는 스쿠나의 손가락 3개 정도의 주력을 조금 빌려온 것이기에 단번에 하나미를 두 동강 내버릴 수는 없었죠. 게다가 유지의 카이는 한 번에 한 개씩 날리는 게 가능했기에 하나미는 자신의 몸을 나무 덩쿨로 칭칭 감아 방어력을 보강했고 카이에 맞은 부분을 더욱 보강하며 유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유지의 눈앞까지 다가온 하나미 이걸로 내 승리다 라고 하며 주먹을 뻗었는데 그 순간 유지는 하치 라고 하며 하나미의 몸 전체를 갈아버린 듯한 얇은 참격으로 베어버렸죠. 지난번 유지는 스쿠나가 마이토의 영역에서 하치를 시도하는 것을 봤고 저 기술도 유용하겠다며 배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미의 방어해주고 있던 덩쿨들이 전부 다 베어져 버렸고 그 순간 유지는 흑섬을 시연해 하나미의 몸통을 그대로 강타해버렸죠. 하나미는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했고 토도는 사실 흑섬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며 유지와 술식을 꺼내놓고 대결했다면 자신이 졌겠다며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유지는 그대로 방어벽이 무너진 하나미를 연타했고 하나미는 겨우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은 유지가 카이를 써 베어 날려버렸죠. 하나미는 그에 이대로 계속 싸우는 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이곳에 온 목적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니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미는 온 힘을 다해 유지의 시야를 덩쿨로 막아놓고 그대로 만스런을 했고 마침 고전의 장막도 고조가 해제한 뒤 침입한 주저사들을 발라버림으로써 사태가 끝이 났죠. 그렇게 교류에도 어찌저찌 끝이 나게 되었고 그들의 목적은 주술고전 안에 봉인해놓은 스쿠나의 손가락과 주태구상을 가져간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뒤 가쿠간지 학장은 교토고전의 학생들을 모아 이타도리 유지를 상대해보니까 어떻더냐고 물었고 직접 그와 맞붙은 토도는 이미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뛰어넘었고
최소 1급 수준의 실력을 갖춘 것 같다고 보고를 했죠. 그 뒤 유지와 노바라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또다시 찾아 나섰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주령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유지는 지난번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 스쿠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며 전투 태세를 갖춘 뒤 그대로 그 주령에게 칼을 시연해 팔다리를 잘라버린 뒤 빠르게 뛰어가 흑섬으로 그 특급 주령을 대체해버렸죠. 메구미와 노바라는 압도적인 유지의 실력을 보고서 놀랐고 유지는 왜 그런 눈으로 보느냐며 물었는데 메구미는 이렇게 단기간에 강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아마 스쿠나 때문인가? 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그 특급 주령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을 해소하기 위해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입이 유지의 팔에 돋아나 그 손가락을 집어삼켜버렸고 유지는 당황하며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스쿠나의 손가락을 얻기 위해 왔던 주태구상 캐치즈 에소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은 술식을 시연해 노바라의 몸에 부식성 피를 뿌려버렸는데 이 피를 맞은 상대는 10분 정도 지나면 죽게 된다고 했죠. 유지는 그렇다면 10분 안에 너희들을 제압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한 뒤 빠르게 뛰어나갔고 그들은 피를 조종해 유지에게 날렸는데 유지는 스쿠나로 인해 독에 대한 내성이 있었기에 조금 따갑기만 할 뿐 몸이 둔화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카이를 날려 그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노바라를 구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뒤 시부야역 한복판에 시민들을 가둬버리는 장막이 발생했고 시민들은 고조 사토루를 불러오라며 모두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의 명령으로 결국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미리 고조를 막기 위해 특급지령 하나미, 조구, 토소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고조에게 공격을 퍼붓었죠. 고조는 그럼에도 최소한의 수식만 유지한 채 하나미를 상대로 압도해 재령해버렸고 조고는 고조의 섬뜩한 눈빛에 오금이 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이 쏟아져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고조는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량공차를 짧게 씌운 후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처리해버렸죠.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고조의 앞에 특급줌을 옥문강이 툭 떨어졌고 고조의 절친이었던 게토의 모습을 한 겐자쿠가 등장하자 고조는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게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 옥문강의 발동 조건에 해당되고 말았습니다. 고조는 결국 옥문강에 속박되어 봉인당하게 되었고 너네는 내가 아니더라도 결국 그 녀석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죠. 켄자쿠는 고조의 말을 듣고 오코츠우타를 말하는 건가? 그 녀석은 강하지만 결코 고조 사토루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며 고조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조가 봉인당했다는 소식은 유지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유지와 고조의 여러 술사들은 옥문강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유지는 그러다가 주태구상도의 맏형 초소우와 마주치게 되었고 초소우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유지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하며 유지를 향해 처녀를 쐈습니다. 유지는 음속의 속도를 넘어서는 처녀를 반사신경만으로 막았지만 그대로 튕겨져 나가 벽에 부딪혔죠. 초소우는 원거리에서는 적혈조수를 사용한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처녀를 쏴댔는데 유지는 칼을 날려 그 처녀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그대로 초소우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초소우는 순간적으로 피를 응고시켜 출혈을 막았지만 자신의 웅축한 피를 갈라버릴 수 있는 참격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유지가 초소우의 옆에 다가와 채술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죠. 초소우는 유지의 압도적인 채술에 밀렸고 거리를 두고 처녀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 뒤로 최대한 물러났습니다. 그 뒤 처녀를 시연하기 위해 피를 모았는데 처녀의 단점은 어느 정도의 시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유지의 카이는 시전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그대로 카이를 날려 초소우가 처녀를 쓰기 전에 몸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유지는 지난번 에소우와 캐치즈가 쥐령이 아니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에 초소우를 죽이지 않고 곧바로 옥문강을 찾아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겐자쿠가 있었고 아직 고조의 해석이 끝나지 않은 옥문강이 바닥에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켄자쿠는 벌써 여기까지 온 건가? 대단하군 이라고 했고 유지는 고조 선생님을 당장 돌려줘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마쳤습니다. 켄자쿠는 어디 한번 뺏어보거라 라고 하며 씩 웃었고 양옆으로는 특급주령 조고와 다곤이 저벅저벅 걸어 나왔죠. 조고는 이 자식을 죽이지 않고 정신만 잃게 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하며 그대로 화염수식을 벗었고 유지는 빠르게 이동해 그 수식을 피한 뒤 가까이에 있는 다곤을 향해 경적권으로 타격해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조고가 다시 화염수식을 쓰자 유지의 카이가 화염을 뚫고 조고의 머리 윗부분을 베어버렸고 조고는 이거 스쿠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적당히 상대해주려고 했는데 힘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지겠는데? 라며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 순간 켄자쿠의 주령 조술이 튀어나와 유지를 덮쳤고 유지는 그 주령을 주먹으로 터뜨려버리며 나왔는데 그 순간 다곤이 물고기 식신을 소환해 유지의 팔을 물었고 조고가 화력으로 몸을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그 공격들을 뿌리쳐내며 버텼고 켄자쿠는 역시 그릇을 잘 골랐다니까 아주 튼튼하구나 라고 했죠. 유지는 그릇? 이라고 했고 켄자쿠는 그래 너는 내가 만든 스쿠나의 그릇 즉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라고 했습니다. 유지는 개소리 하지마 라고 하며 켄자쿠에게 뛰어들었고 켄자쿠는 반중력기구를 시연해 유지를 넘어뜨린 뒤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유지를 향해 쏴버렸죠. 그러자 유지는 그 엄청난 공격들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조고는 크크 드디어 우리 주령들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 라고 하며 그들이 모은 스쿠나 손가락 10개를 유지의 입에 한꺼번에 넣게 되었고 스쿠나가 유지의 몸에 주도권을 쥔 채 깨어났습니다. 스쿠나는 켄자쿠를 쓱 보고선 오랜만이구나 켄자쿠 라고 말했고 켄자쿠는 오랜만이군요 스쿠나님 이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유지가 빠르게 성장하며 하나미와 초소를 발라버리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맞는 전개를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